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게 스테이블하지가 않네. 어떻게 보면은. 테라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부분을 또 좀 정리해서 그 뒤에 뭐가 일어났어요? 크게 이제 일어났던 부분은 이제 바로 일어난 거는 네. 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얘네 건강한 거냐에 대한 규모는 계속 점검이 들어가. 나왔던 애들에 대한 챌린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USDT, USDC 뭐 이런 애들. 걔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걔네는 그냥 정말 근데 1대1 고정자산 담보를 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더 볼 게 없죠 사실 그러면. 근데 USDT는 한 번 흔들렸었어요. 걔네도 그래서 패깅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맞춰지긴 했는데 USDT 이 테더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냥 정말 얘네가 뭐 100달러를 100USDT를 발행했으면 100달러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아깝지 써야지. 뭐 채권형 자산 막 이런 데 투자를 해놓고 있는 거야. 그렇죠. 현금성 자산에. 그리고 막 회계 업체랑 이제 발표한 자료를 딱 보면 일단 회계사가 엄청 큰 회계사도 아니야. 회계 업체도. 그러니까 되게 의심이 들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렸구나. 많이 흔들리지. 신뢰가 자꾸 이제 의심이 받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그런 타격이 있었고 USDC는 되게 건강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수많은 USDT가 원래 USDT가 이제 시총이 1등이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 순위가 뒤집혀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USDC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게 돼서 USDC는 근데 또 괜찮은 투자사에 이제 괜찮은 회계 업체가 발표를 하고 여기는 막 돈놀이를 안 한 거예요. 예금된 자산을 정말 그냥 정직하게 USDT로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막 무서워서 USDT 들고 있던 거 다 USDC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랬던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대적인 시장 변혁이 일어났다. 그 당시 또 가장 많이 썼던 순서로 보면 이제 다이가 있었죠. 다이도 스테이블 코인이죠. 다이는 이더리움을 맡기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보다 더 낮은 가치만큼을 이제 다이로 이제 빌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투자는 계속 하고 싶은데 또 다른 거를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요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이를 대출해주는 이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이 있었던 건데 디파이에 또 얘가 거의 1세대 디파이죠. 네. 이 다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무서움이 온 거지. 이거 나는 건강한가 안전한가.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모든 스테이블 알고리즘 코인이 그래서 이 테라 때문에 다 정말 위험하냐 했을 때는 그걸 판단하는 거는 담보자산이 무엇이냐. 그쵸. 담보자산이 중요하지. 이게 충분한 고정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냐, 아니면 변동자산들로만 구성이 돼 있냐로 저는 좀 1차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셀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죠. 저희가 셀로 얘기했었는데 담보자산을 좀 아주 분할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했다고. 비트코인, 다이, 뭐 이더리움 이렇게 골고루 했잖아요. 그러니까 CUSD는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1달러에 패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똑같이 위험하냐 했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리스크는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좀 추가하고 싶고요. 그런 신뢰의 이슈가 한번 터지게 되면 우리 이제 테라스테에서 봤듯이 또 이제 막 이더리움의 가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담보자산의 이더리움인 거잖아. 그렇죠. 얘에 대한 이제 챌린지도 올 수 있었던 거죠. 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대규모 시가총액을 보유한 얘네들 그냥 전체가 갑자기 폭락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 5월 이 테라 사건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제가 기억하기에 3만 불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막 정말 한 밑으로 떨어져서 18,000불까지 떨어졌어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큰 원인이 됐다? 촉발을 했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거시경제도 안 좋긴 했지만 거시경제 매크로도 안 좋긴 했지만 촉발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말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터지는 걸 봤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수그리고 있을 테니까, 수그린다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자기 돈을 현금화하고 그러려니까 이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건전성의 검토가 막 들어갔고 의심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크립토 시장 전체 폭락을 트리거하는 그런 사건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이더리움도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오히려 기술적인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금융시장적인 신뢰성에 의해서 가격이 좀 더 휘청거리네요, 이제는. 금융위기랑 똑같죠, 2008년 때랑.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적인 것 때문에 해킹당했다 이런 거 뉴스보다는 이제 이게 더 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건너뛴 거지,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비트코인이
뭐 복제 가능하냐 이제 이런 거는 해킹 가능하냐 이런 이제는 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덜 이제 그 아젠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는데 이제는 다시 금융적인 금융적인 시장. 시장 얘가 그래서 가치가 요게 인정받는 게 맞냐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되네요. 챌린지가 와 있고 이제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에서도 이제 많은 프로토콜들이 다 지금 챌린지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온 거죠. 네. 세 번째 이제 테라 이후에 일어난 또 큰 트렌드는 테라 생태계 개발자분들이 이제 다른 생태계로 흡수가 되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떠났겠죠. 네, 개발자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KBW라고, 해시드와 파이낸셜 타임즈, 네, 아니면 ROK 캐피탈, 여기에 이제 공동 주최해가지고, 네. 코리안 블록체인 윅이 있어요. 네. 2022년. 네. 이때 진짜 많은 역대급의 프로젝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막 폴리곤, 니어, 대거 오고, 솔라나도 막 한국에서 막 캠프도 열고 해커톤도 열고 네. 대대적으로 뭔가를 연 거예요. 왜? 왜겠어요? 개발자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컸을 거다. 테라 생태계에서 이제 프로토콜 개발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생태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능한 인재일 테니까 어차피 우리 프로토콜 쪽으로 끌어들이자. 이제 이익을 주면서 야, 너 만들던 거 요로 그냥 컨버팅만 해. 우리가 지원금 줄게. 그 경쟁 엄청 세다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개발자들 이렇게 막 이제 데려가려는 그런 게 굉장히 이번에 크게 일어났다라고 들었고요. 네.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가 보네.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엄청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 중국은 많이들 막혔고. 왜지? 그러니까 넥스트는 그게 딱히 뭐 그러니까 막 법적으로 해주진 않잖아요. 아시아 거점을 세우려면 테라 같은 프로젝트가 그래도 나올 수 있었던 한국을 좋게 보겠죠. IT 강국이긴 하니까. IT 강국이고 일본은 진짜 몇 개 안 되는 토큰만 저는 거래소에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일본 좀 빡세요. 네, 근데 한국은 그나마 좀 더 많은 암호화폐들이 거래가 가능하고 네, 거래소도 좀 잘 나가고. 네, 잘 나가고. 네. 유수의 그런 프로젝트들,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름 있는 글로벌리. 테라가 잘 안 되긴 했지만은 그 영향력만큼은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도 어디 간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여러 다른 생태계의 흡수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번째로는 하지만 테라에서 이제 기존에 해 오셨던 그 파운더 분들과 이제 몇몇의 분들은 테라 2.0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루나 2.0이었나 아무튼 그 코인이 새로 우리는 기존의 문제점을 다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2.0.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시 한번 열어보자 약간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UST는 당분간 없앤다. 잠깐 없애고 다시 이제 우리는 생태계를 재건하자 약간 이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그 파운더 분은 이제 같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더리움 2.0처럼 뭔가 고친 건 아니네 그럼? 뭔가는 고쳤겠죠. 이제 근데 뭐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많이 고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 2.0은 지금 고친다고 몇 년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또 막 상장하기도 했고 거래소에 되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전과는 또 다른 나를 이제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그게 뭐 도드라지진 않나 보네요 아직은. 그쵸. 아직 이게 막 그 과거의 그 시총과 비교하면 이제 한없이 이제 작으니까 그 시총까지 올라가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부활하나 이건데. 그쵸.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때의 명성이나 위치만큼은 못 가고 있는 게 당연히. 이미 신뢰를 잃었잖아. 예, 이미 테라라는 루나라는 거가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이제 쓰여져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이름을 나오면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네. 코인젠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는 달마다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